한국의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은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사회의 추석 명절 분위기를 둘러봤습니다. 미국이 4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확실시되자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 주택 모기지 등 각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으로 주택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암살 기도 등 정치폭력을 놓고 트럼프 팀과 해리스 팀은 서로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사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블레임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여성들의 성과는 뚜렷해지고 있지만 성희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가위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지만 미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좀 덜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사회 곳곳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추석 분위기를 즐기고 의미를 되새기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인사회에서는 어르신부터 차세대인 아이들까지 한가위 추석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석 명절을 잘 챙기지 않아 그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명절 쇠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어르신들은 독거노인 돕기에 앞장서고 아이들은 떡매치기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추석을 준비했습니다. 워싱턴 통합노인회는 독거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인들에게 쌀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오늘 고유 명절입니다. 워싱턴 통합노인에서는 독거노인들이 우울증이나 그다음에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한정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히. 특히 이 자리에는 미 연방총연 한인회 정명훈 회장이 텍사스에서 워싱턴까지 건너와 어르신들을 돕는 행사에 경력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고유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정서적인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선배님들이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게 이제 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훌륭한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대단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도 송편 등의 명절 음식을 마련해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세려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화요일인데도 명절이다 보니까 미국에 계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다 떡이랑 음식이랑 전도 다 사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계속 사가고 계세요. 추석이다 보니까 많이 바쁘죠. 장사도 많이 되고 평일인데도. 차세대들 또한 추석을 맞아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메릴랜드에 위치한 종이마을 한국학교에서는 김명희 교장 선생님이 직접 인절미를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며 학생들에게 떡매치기를 선보였습니다. 한 학생은 우리 전통 문화를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신기하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초읽기에 돌입하자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 주택 모기지 등 각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자동적으로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은 아닌데도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7일과 18일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각계가 벌써 들썩거리며 얼마나 파고를 몰아치게 할지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준은 18일 첫 기준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으로 출발할지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으나 올해의 끝은 아닐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 첫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스몰컷이든 빅컷이든 올해 남은 11월 7일과 12월 18일에도 한두 번 더 금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23년 만에 최고치인 5.25 내지 5.5%의 고금리를 1년 이상 유지해와 고금리 고통을 가중시켜왔기 때문에 연준이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는 기준금리가 4.5% 안팎으로 현재보다 약 1%포인트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민들이 가장 빠르게 빚을 늘리고 있는 신용카드 관리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APR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자동으로 인하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드 소지자들의 옵션이 넓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평균 APR은 21.51%로 팬데믹 직전의 15%보다 급등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대에 맞춰 신용카드사들이 새 카드 개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낮추려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고객들은 카드사들이 오퍼해오는 0% 밸런스 트랜스퍼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자동차 할부 이자율도 자동적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하 시대에 맞춰 자동차 회사들의 이자율을 낮추기 경쟁이 벌어져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차를 60개월 할부로 사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8.2%로 팬데믹 직전의 5.3%에서 급등해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크레딧카드 연체율은 2분기 말 현재 9.05%로 1년 만에 1%포인트나 급등했고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은 8%에 육박해 있습니다. 넷째, 주택모기지 이자율은 벌써 하락세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이므로 주택시장의 해빙까지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해지자 이에 직접 연동돼 있지 않은 주택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현재 6.29%까지 내려갔습니다. 2023년 피크 시 7.8%까지 급등했던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이 현재 6.3%로 내려갔기 때문에 40만 달러를 재융자 받으면 한 달에 모기지 상환금으로 400달러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7월 초에는 7%대였는데 매주 연속 내려가 두 달 만에 6.3%까지 하락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획기적으로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내년까지 3.5% 안팎까지 내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모기지 이자율의 하락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민들의 첫 집 마련을 다시 가능해지도록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으로 주택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첫 집 마련 시 다운 페이먼트로 2만 5천 달러를 지원하고 4년간 30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고 트럼프 후보는 연방 국유지에 공공주택들을 대거 건설하도록 초저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규제를 거의 없애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류령아 기자입니다. 미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아메리칸 드림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나 젊은 층과 서민들이 첫 집을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민 3명 중에 1명이 100대 도시들에서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5년 전 63곳이나 됐으나 현재는 단 10곳으로 급감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려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똑같이 미국민들의 첫집 마련을 돕겠다며 공공주택 대폭 확충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두 가지 첫집 마련 지원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첫집을 마련하려는 미국민들에게 다운 페이먼트로 2만 5천 달러까지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근 2년 동안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잘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첫 임기 4년 동안 판매와 렌트가 모두 가능한 공공주택 3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주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첫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렌트에 살 수도 있을 것으로 해리스 캠페인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연방 국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텍스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업자들이 저가의 공공주택을 대거 건설해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트럼프 후보도 미국에서 다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연방 국유지에선 울트라 초저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규제는 거의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의 30%는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의 없애면 건축업자들이 연방 국유지에 대거 주택을 건설하고 미국민들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것으로 트럼프 후보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약은 금리 인하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하락과 맞물려 미국의 주택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4여 년 만에 9월 18일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벌써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내림세로 돌아서 30년 고정의 경우 6.3% 아래로 낮아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벤스 팀과 민주당의 해리스 월즈 팀이 2달 만에 두 번째 발생한 트럼프 암살 기도 등 정치 폭력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사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블레임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치 폭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려 표심을 부여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트럼프 암살 시도로 백악관 레이스가 또 한 번 출렁일 여지가 생기자 트럼프 해리스 진영은 정치폭력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사 탓이라고 공격하는 블레임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번 두 번째 암살 기도에 대해서는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취하하는 데 주력했으나 이미 해리스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민주당 측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이라며 상대방의 레토릭에 책임을 돌려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상대방이 자신을 민주주의 위협, 독재자 등으로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잇따른 암살 시도까지 정치 폭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몇 달간 아무도 해리스 후보를 암살하려 시도하지 않은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2번이나 당했다며 이를 보더라도 누가 톤다운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No one has tried to kill Kamala Harri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2 people now have tried to kill Donald Trump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I'd say that's pretty strong evidence that the left needs to tone down the rhetoric. 테슬라 사주 일론 머스크는 아무도 해리스나 바이든을 암살하려 한 사람들은 없다고 썼다가 암살을 부채질하는 언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자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에 카말라 해리스 팀 월즈 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호 강화를 촉구하면서 과격한 언사를 자제해 분위기를 갈아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에 이전부터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겨 정치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Violence is never acceptable. There can be no equivocation about that. 대통령 후보직은 내려놓았으나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폭력이 미국 내에서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호를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예산을 늘리자고 요청했습니다. No place in political violence for political violence in America. None. Zero. Never. 민주당 측은 트럼프 후보가 2020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의사당 선거를 부추긴 연설 등으로 미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고 있고 그 결과 2번의 암살 시도 등 정치 폭력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트럼프 후보를 민주주의 위협, 독재자 등으로 과도하게 비난해온 민주당 측에 2번의 암살 시도 등 정치 폭력을 불러온 책임이 있다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다수에게 먹히들지 가늠할 수 없어 상호 비난전 블레임 게임만으로 승부가 판가름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회사 내에서 여성들의 성과는 뚜렷해지고 있지만 성희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파장을 일으켰던 2017년 미투 운동 이후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상사와 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어 제대로 된 보고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여성은 대학 졸업자의 10명 중 6명을 차지하며 노동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역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동안 성희롱 발생률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와 권익 옹호 단체 린인의 직장의 여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에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승진율부터 성희롱의 문제까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기업에서는 성희롱이 여전히 흔한 일로 직장 여성의 약 40%가 재직 기간 동안 성차별적인 농담에서부터 음란한 댓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여성은 30세 이상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지난 수년 동안 이 문제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맥킨지의 수석 파트너인 알렉시스 크리브코비치는 젊은 여성들은 여전히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고 그 빈도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2017년 미투 운동이 부상한 이후 많은 유명 여성이 직장에서 겪은 학대를 폭로하고 직장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절반의 직원들은 회사에 보고해도 효과적인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 보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201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 연구는 지적했습니다. 크리비코비치는 여성들이 신고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걱정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들의 걱정을 대변했습니다. 린인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레이첼 토마스는 지난 10년 동안 모든 역풍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유지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현재 최고 경영자나 최고 재무 책임자와 같은 최고 경영자 직책의 29%를 차지하는데 이는 우먼 인 더 워크플레이스 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2015년의 17%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